세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본강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네요. 되게 저는 서운함이 많은데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요. 이병헌, 홍경대, 이지우. 좀 어려웠지만 수업이 재밌었으면 좋겠었어요. 재밌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김범존, 신철민, 이수호, 이준호, 박예림. 조은별이 문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연락 좀 하자고 했는데. 김종윤, 임혜선, 조민영, 김도영, 도영이 있었어요. 그래요. 교도소화에 대한 모형들을 설명하고 나서 기말고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죠. 유인 모형, 말 그대로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밖에 있던 문화. 유인 모형은 교정 시설 내 재수자의 행위 유형은 재소자가 사회로부터 가지고 들어온 거라죠. 함께 들여온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교정시설의 재수자 문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안에서의 교정시설의 내부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대부분의 수용자 부문화가 결코 수용생활에서의 생성된 또는 어떤 독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교도소 부문화가 범죄자 부문화를 구분할 필요성, 교도소 부문화와 범죄자 부문화를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용생활 지향, 범죄생활 지향, 그리고 합법생활 지향의 세 가지 부문화를 제시한 이유가 그런 이유죠. 일반적인 수용자의 부문화는 뭘까요? 합법적인 건 빼고 범죄생활 지향, 수용생활 지향의 두 부문화가 일반적인 수용자 부문화겠죠. 그러니까 수용자 문화의 형성에 일차적 역할을 하는 것은 시설과 교도소 시설이라는 갖고 조직의 구조와 같은 시설 내 요소가 아니고 요건이 아니라 재수자의 입소 전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특히 수용생활 지향적 재수자 문화는 수용에 따른 박탈과 고통의 반응에 적합할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그죠? 박탈되게. 그런데 합법생활 지향자와 범죄생활 지향자는 박탈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박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박탈하지 않았어도 합법 지향자로 사는 거고, 박탈을 하지 않았어도 범죄자들은 범죄 지향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자의 손해 적응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서 사회 경제적 지위, 교육의 정도, 취업 관계 등 개인적 요인, 정과 경력자와의 수용 횟수 및 기간 등의 범죄 관련 변수, 사법제도에 대한 범죄적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동일시하는 것, 개인의 자기관념,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신념 등을 들고 있는 유인문화. 그래서 교도소화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의 교도소는 이 사람들한테는 입소종 경험 그 부분들로 지내기 때문에 석방 후에 실패하는 거고, 가장 비관적인 교정 교도소화 또는 교정 부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그리고 교정교화의 실패로 박탈 모양보다도 더 비관적인 어떤 모형이겠죠. 통합 모형은 뭐냐면은 대체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박탈 모형을 지지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유인 모형을 밖에서 들어온 거다 지지하지만, 어떤 한 모형만으로는 오늘날의 교정시설의 사회 체계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이 변화하긴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통합 모형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교종 시설의 권한의 재분배로 교종 시설이 권력은 원래 전적으로 소장에게 속했으나 또는 시설에 속했으나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 뭘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독일에서 정립됐던 특별 권력 관계론 같은 거죠. 포괄적인 어떤 지배.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변했어 오늘날? 일반적인 특별 권력 관계가 아니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 법률 관계다. 그래서 이제 재수자의 신분과 지위, 권리, 인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드는 부분이 소장에게 전적으로 이제 소장이라는 것은 소의 대표니까 대표적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장에게 속해 있으나 재수자와 공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법원이나 시민 운동 단체 등 외부의 기타 제3자와도 나누게 가지게 되었다. 이제 권력들을 이러한 권력의 분파와 외부 영향력의 증대로 교도소 문화는 유입되거나 안에 내부에서 또 토착적이라는 것보다는 상호작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게 부문화라는 게 교도소라는 게 상호작용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탈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입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관계 속 영향력의 권력의 어떤 분배에 따른 어떤 서로 상호작용적인 속에서의 교도소 문화라는 게 형성되고 교도소가 형성되는 거다.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합 모형이죠. 그래서 교도소화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입 모형과 박탈 모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합 모형은 수용자 문화와 사회 체계의 집합적 해결의 존재는 시설 적응의 보편적 문제에 기초하겠지만 시설 적응한다는 보편성 있는 문제, 보편적 문제잖아요. 보통 뭐 안에서 박탈되었건 박탈을 가졌건 지위가 강등되었건 안에서 들어서는 적응하려고 하는 어떤 보편성이 있잖아요. 보편적 문제에 기초하겠지만은 해결의 내용과 교도소화에 되는 경향은 어쩌면은 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 근데 상호작용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통합 모형이다. 크게 오늘 이야기한 걸 좀 흐름을 이해하겠어요? 교도관의 부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직무에 따른 또는 시설에서의 근무 여건에 따른 소외감,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도관의 부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수용자 문화라는 거. 수용자의 어떤 부문화, 어떤 문화가 특별한 문화가 있다는 것. 왜 생길까? 부문화는 뭐죠? 전체 문화 속에 수용자 강령을 따르는 수용자의 행동 강령을 따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 그런데 잘못하면 교도소화되는 거. 그래서 범죄성이 진전되고 어떤 수용 생활의 활동이 범죄와 연결되는 이걸 우리가 교도소화라고 한다면은 이건 부정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는 박탈 모형이었고 한 가지는 뭐였어요? 그래요. 유입 모형이었다. 가지고 들어온 거다. 하나는 토착적인 거다. 박탈 모형.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도소 문화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 모형으로 이해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공부 내용이에요. 그럼 여자 교도소는 남자하고 다를까요? 통계도 또 학설도 또 제가 지나오면서 그 범죄의 형태들을 살펴봐도 사실은 남자도 여자하고 유사해요. 범죄의 형태나 또 문화들이.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여성 수용자들은 어떤 다른 문화를 또 가질까요? 기본적으로는 남자 교도소의 수용자 문화와 유사하다고 봐야 돼요. 거기도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박탈과 지강동으로 인한 어떤 적응의 문제가 따를 거고,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있을 거고, 그런 문화, 유입 박탈 모형, 유입 모형은 당연히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범죄 문화들, 그게 유입되고 지속되는 문화. 그런 부분들은 유사하다. 그런데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 제일 큰 것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밖에서의 생활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좀 얼른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당을 가거나 어떤 여성들끼리 많은 집단에 가면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뭔가 가족과 유사한 형태, 또는 놀이 집단 같은 어떤 가족의 형태, 소꿉놀이 가족이라 그러죠. 네가 엄마에 내가 아빠 할게, 뭐 이런 관계들 가지고 이렇게 소꿉놀이 하든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사회로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보통은 언니 또는 형님 자기들끼리, 또 이모, 엄마, 조카야, 뭐 고모, 이런 걸 잘 만들죠. 아마도 그런 대인 관계 속에서의 더 안정감 때문에 갖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그것이 동료 죄수자에 의해서 부문화의 규범과 관련하여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평가되는, 그게 남자 교도소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남자 수용자는 집단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가족 관계망을 형성하지는 않죠. 유사가족, 의사가족, 소꿉놀이 가족. 남자는 지위와 인정, 자율성, 자기 충족,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등을 자기가 좀 과시하거나 강조해요. 그러나 여자 교도소에서는 소집단 내에 또 안에서도 소집단 같은 걸 잘 만들죠. 소집단 내에 밀접한 유대가 강조되는 의사가족, 비슷하다 말이에요. 가족 형태와 의사가족, 목 패밀리, 또는 소꿉놀이 가족, 플레이 패밀리를 형성해서 서로 감정적 지원을 받고 자원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소위 여자 교도소에서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대인적 관계, 가족 관계망 같은 걸 잘 형성한다. 그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1시간 라스트 레슨은 있죠. 다 정리하는 시간은 1시간 강의는 할 거예요. 근데 기말고사 내용은 뭘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을까? 제가 세 문제를 낼 거예요. 중간고사처럼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평점이 50점, 두 문제는 각각 25점씩. 그러면 50점, 25점, 25점, 100점으로 채점이 되겠죠. 세 문제를 낼 건데, 공부하는 방향은 한 네 군데로 네 가지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 네 가지는 잘 보여야 할 텐데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치료적 사법과 의료 모델의 의의와 차이점. 치료적 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람의 필요성, 개선할 점, 뭔가 지원할 걸, 개별적인 걸 생각하는 치료적 사법. 그 사람의 문제에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적 사법. 의료 모델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료 모델은 치료라는 개념이긴 하죠. 사회 복귀 모형에서. 그런데 전제가 뭐였어요? 모두 환자로 보는 거.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병자로 보는. 그래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집합적으로 모든 사람이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료 모델의 시작점이 전제가 그거니까 얘는 환자야라. 그렇다면 뭔가 강제적이고 집합적이고 그러한 방법들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인권 침해적인 어떤 것들, 자율성을 부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료적 모델이라면 치료적 사법은 뭔가 좀 더 개별적이고 개인의 필요성에 의한 거고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 차이가 있겠죠. 좀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한번 잘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정시설의 의의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교정시설이란 무엇인지, 교정시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교정시설의 의의, 어떻게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정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정시설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협의의 어떤 교정시설, 광의의 교정시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교정시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지 그런데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그런데 비추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노후화됐고 너무 대규모됐고 과밀이고 구치소와 교도소가 겸용되고 있고 시설 구조가 획일화되어 있고 더구나 그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은 보안 위주고 독거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홍보 수용을 하고 있고 라고 하는 문제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교정시설의 의의와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문제점. 세 번째, 특별 권력 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포괄적인 지배, 용조물 이용 관계, 포괄적인 어떤 지배 관계들, 개인의 어떤 권리 의무의 관계, 국가와 또는 시설과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어떤 포괄적 지배, 강제성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별 권력 관계론이라고 했죠. 특별 권력 관계론이란 무엇인지 오늘날 어떻게 변했는지 이건 설명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도소화란 게 뭐였죠? 또 교도소화가 왜 우리가 오늘 공부했죠? 부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때문에. 그런데 교도소란 거는 어떻게 설명했죠? 교도소화의 의미와 수용자 문화, 부문화. 수용자 부문화랑 것들은 뭐였죠? 수용 범죄 지향적 부문화, 수용 지향적 부문화 이런 것들이 교도소화를 만들어내고 그거 교도소화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나요? 우리 그렇죠. 박탈 모형, 유인 모형, 통합 모형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교도소화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용자의 부문화와 관련된 건데 또 설명하는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또 박탈 모형, 유인 모형, 통합 모형. 교도소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교도소의 어떤 부문화들. 그 부문화는 범죄 지향적, 수용 지향적, 합법 지향적 그런 범들이 모여서 교도소화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좀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걸 설명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가요, 공부하기에?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정리해서 맥을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험은 다음 주 오후 3시 7교시 시작해서 볼게요. 지금 60분을 할까 70분을 할까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면 제가 기말고사 평가
기말고사 문제와 방법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둘게요. 지난번에 시험을 잘못 보다 한 번 나갔는데 못 들어와 가지고 문제되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그걸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못해서 나가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지만 시험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도중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그렇게 쓰면 오류가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공부를 하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세 가지 문제를 쓰면 돼요. 50점, 25점, 25점. 그리고 수업이 끝나는 다음 주에는 아무튼 1시간 라스트 레슨, 마지막 수업 1시간은 지금처럼 강의가 있습니다. 문제를 주면서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걸 원래 교정사회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딱 떨어지게 있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문제를 나름대로 잘 정리해 볼 수 있는지 잘할 거라 믿습니다. 교정학을 교정사회론적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좀 체크해서 이런 것들이 교정사회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잘 보고 1시간 수업 때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